지금 아미고님들이 6명 왔어요. 애기가 저 뒤에 앉길 잘했네. 그쵸? 뒤에 앉길 잘했고, 6분이 오셨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서로 어차피 이렇게 이름 옆에 적어놨는데, 뭐 이렇게 알고 지내셔도 좋고, 서로 통성해도 아무 상관없고요. 그래서 지금 비 오는 날 조명 때문에 좀 마지막 삽질을 하느라고 제가 반갑게 인사를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예. 좀 이렇게 직원한테 좀 지시를 하고 또 오느라고 지금 또 연못을 만들고 있어요. 물이 고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고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저 밖에 일하시는 분이 저랑 2007년 8년에 만났는데 광명시 밤일마을에 가난한 비닐하우스 촌이 있었어요. 저 거기서 그림 그렸거든요. 비닐하우스. 근데 광명시에는 비닐하우스가 그때 월세가 평당 10,000원이었어요. 비닐하우스가 10,000원이었어요. 월세가 되게 비쌌어요. 경기도니까. 그때 이제 비닐하우스에 같이, 이제 저는 비닐하우스에서 그림 그리고 저 밖에 계신 분은 비닐하우스에서 좀 이런저런 일을 하던, 그러니까 좀 특별한 직업이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만나서 딱 얘기해 보니까 예전에 건설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몇십억 부도 맞고 이제 비닐하우스 촌에 와서 이제 살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 제가 나중에 아무튼 잘 되면 꼭 내가 그래서 월급 300 받고 있어요. 저분이 지금. 그때 골방에서 어느 정도의 집에 살았냐면 저분이 어떤 집이었냐면 한 7가구가 사는데 화장실이 하나야. 그러니까 7방이 있는데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열쇠 채워진 야외 화장실이 있었어요. 푸세식이지 당연히. 7방이 있는데 화장실이 하나인 거예요. 거기 살았어 정말로. 저도 이제 거의 그 못지않은 데 살았었고, 그 못지않은데 저는 이제 그래도 거기가 그래도 우리는 한 2가구인데 화장실 하나 있는데 살았죠. 2가구인데 야외 화장실. 근데 저분은 막 6가구가 사는데 화장실 하나였어요. 진짜 막 옛날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막 거기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차릴 때 이제 가서 우연히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 할 거냐니까 앞으로 퀵 서비스를 할 거래요. 그래서 퀵 서비스 위험하니까 그냥 나한테 취직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신 거니까 이제 오래된 거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 이제 우리 미술과정은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게 기본인데, 전에 영상에 이제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이 미술은 뭐냐면, 그러니까 추상화 말고 우리 보통 입시 미술에 쓰이는 구상화에 대한 기술. 근데 이 구상화에 대한 기술은 거의 과학이에요. 광학이자 어떤 구조를 파악하는 눈을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두뇌로 보면은 이제 공간 감각을 기르는 그런 수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형태란 말이에요. 형태, 명암, 색감, 질감, 구도. 이거를 이제 자유자재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미술부 중고등학교 미술부 할 때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데 이제 질감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수채화하거나 하기 때문에 질감은 주로 미술대학 가서 많이 배우는 게 질감이에요. 마띠에르라고 하죠. 마띠에르. 이건 이제 전공 미술대학 갔을 때 뭐 갖다 붙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박수공합에
뭐 모래를 섞기도 하고 톱밥을 섞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질감인데 이거는 이제 프로가 됐을 때 많이 다루는 거고 입시생 그러니까 고등학생까지는 형태, 명암, 색감, 구도 이거 네 가지를 주로 배우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튼 순서대로 이게 중요하다. 중요한 이 기초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뭐 이제 구도라는 것은 워낙에 기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구도예요. 자, 여기 옆에 보면은 마티스의 저 이름 제목 까먹었는데 아무튼 마티스의 그 나부 아무튼 앉아 있는 뭐 이름 제목 붙이기 나름인데 이제 그 고수들의 그림을 보면은 구도의 3요소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그 한 화면 안에서 이질감이 들면 안 돼요. 이질감이 없어야 돼. 그걸 통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균형, 즉 변화가 있는데 그 이질성이 없는 통일감이 있어야 되고 보는 사람이 불편해요. 균형이 안 맞으면 그림 자체가 좌우에 그걸 무게감이라 그래. 막 왼쪽이 더 무겁기도 하고 오른쪽이 더 무겁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불균형을 없애는 게 균형이에요. 이게 구도의 3요소란 말이에요. 구도의 3요소, 변화 통일 균형. 아마 이거는 워낙에 제가 막 외워가지고 기억하고 있고 뭐 자세한 건 못 외우고 다 까먹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거는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외우고 있는 거죠. 우리 안경 쓰신 아미고님들은 이게 마스크 해가지고 김 안 서리게 한번 잘 해보세요. 김 서려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아. 자, 그래서 어제 저도 이제 새벽에 점선면을 계속 생각했어요. 첫 수업이 점이니까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점. 근데 우리가 보통 점을 얘기할 때 이제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해요. 점이라는 것은요 상상의 한 지점이에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이라는 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은 양자물리학 같은 데서 얘기하는 촉근 같은 거예요. 촉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우주를 만드는 가장 최소의 단위 같은 거예요. 쿼크 같은 거니까. 그런 거. 미리자를 만드는 미리자. 원자보다 훨씬 작은 거. 그걸 그 상상의 어떤 것인데 이게 자 어떤 것이냐 것일 것이냐 어떤 곳일 것이냐 이 점이 말이에요. 것이냐 곳이냐 둘 다 갖고 있는 거죠. 둘 다. 이게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치 뭐가 같냐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거랑 비슷해요. 그 빅뱅 현상이라는 것도 그 점이 갖고 있는 하나의 우리가 점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예전에 그 우리 동양에서는 별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거든요. 별 동그랗게 그려요. 서양에서는 주로 이렇게 그리고 아무튼 점에 대해서 하는 첫 수업은 항상 점이거든요. 점 덮어놔야 되겠다. 발라서 근데 무에서 아무것도 없다가 누군가가 어떤 것이나 어떤 곳을 생각하는 것, 그게 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신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출발이에요, 출발. 뭔가 생각의 출발 같은 게 점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신은 죽었다 독일어로 발음이 Gott ist tot 그래요. 신은 죽 니체 Gott ist tot. 독일어로 신이 곧이에요. 곧. 발음이 같아요. 우리나라 이거 이거란 말이에요. G.O.D. 곧. 근데 이 어떤 곳이 지정이 되려면 여기가 그 곳이야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범위가 있어야 돼요. 범위. 그걸 우리나라로 가시라 그래. 가. 범위. 뭔가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한 게 범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곧, 갓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과 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수업에서는 이거를 좀 이런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하고 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좀 그 1차시가 점이란 말이에요. 1차시가 이게 점이야 점. 갓은 이제 테두리라고 그래. 테두리. 범위 같은 거. 곧, 갓. 그래서 참 보통 우리 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어쨌건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어떤 물리학자가 그랬어요. 당신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죽기 전에 딱 한마디만 남기고 죽는다면 어떤 말을 하고 죽겠냐니까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데모크리투스 아무튼 있어요. 최초의 원자로를 주장했던 사람인가 그 말을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했죠. 그러면 우리가 쇠라 같은 화가가 있단 말이에요. 점묘법 점만 찍어서 그림 그린 사람 쇠라. 쇠라 저거에 나중에 검색해서 그림을 봐야 된다니까. 모른다면 아시는 분은 검색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쇠라를 모른다. 그럼 한번 검색해봐. 지금 우리 아미고 미술 수업은 뭐예요? 그림을 보는 안목을 높이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수익률하고 관계가 돼요. 좋은 그림을 선택해야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렇잖아요. 수익률하고 관계됩니다. 돈 버는 거, 이게 지금 돈 버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마티스 그림 얘기하다가 마티스 그림 보면은 이런 삼각형이라던가 이런 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의 요소가 되는 거죠. 이 구도에서 변화통이. 그 다음에 면적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 그 다음에 각도. 이 각도도 전 이제 첫 시간에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각도, 앵글, 우리말로 기울기라 그래요. 기울기. 오늘 해야 될 수업에 가장 중요한 게 점하고 기울기예요. 점하고 기울기. 이게 핵심이에요. 첫 수업에. 그러니까 첫 수업이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사물을 대충 봐왔었는데 뭔가 기준을 세우고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첫 수업이라는 건. 그동안 나는 사물을 관찰을 대충 봐왔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뭘 빼고 대충 봐왔는가? 그것이 첫 수업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 마티스에 보면 이제 어쨌건 그 변화통일 균형이라는 구도를 워낙에 이제 고수가 그린 거고, 말년에 고수가 그것도 말년에 가위질을 해가지고 이제 그린 건데 가위질해서 붙였는데 비싸요.
몇십억에서 몇백억 할 거예요 아마. 이게 만약에 경매에 나온다면. 어디 이제 미술관에 있겠지만 경매에 나온다면 제 생각에 몇백억은 합니다. 자꾸 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미고님들의 수익성을 위해서 제가 가끔 이제 수업하나 돈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이 마티스 그림에서 좀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저한테 이제 처음에 형태에 대해서 그림을 배울 때는 이제 숨은 그림 찾기를 가끔 하게 될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 그러면은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되는데, 자, 저는 여기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할 때, 자, 한번 찾아보세요. 뒤를 돌아보는 사슴이 보여요? 고개를 돌려서 뒤를 보는 사슴이 보이냐고. 숨은 그림 찾기 해봐요. 마티스 그림에서. 봐요. 이게 사슴 뿔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얼굴이라고 생각해봐. 하얀색을 동물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사슴의 다리고 뒤를 돌아보는 사슴. 사슴의 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약간 억지 같지만 어쨌건 이런 숨은 그림 찾기를 잘해야 돼요. 그림을 잘 그리려면. 느낌은 조금 오죠? 고개를 돌려서 뒤를 보는 사슴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따지자면, 자, 여기 보면은 새가 한 마리 앉아있는 듯한 느낌도 있죠. 이 조그만 조각에서. 그 다음에 이 물고기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브랑쿠시라는 조각가가 있어요. 브랑쿠시라는 조각가가 새라는 걸 조각을 해요. 새. 창공을 나르는 새인가 그렇게 있어요.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브랑쿠시는 후대, 마티스보다는 더 후배지만 아마 물론 여기서 영감을 받지는 않았겠죠. 브랑쿠시는 이제 그 창공을 나르는 아주 빠른 속도로 나르는 새는 마치 UFO처럼 생겼다 이거죠. UFO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우뚝 선 UFO 같은 조각품을 만들어요. 브랑쿠시. 새.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 제가 예전에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나 자꾸 휴지 좀 줘. 휴지. 침을 좀 코가 막혀갖고 오늘 살짝 쌀쌀했거든요. 약간. 네, 옆방이 아주 가깝기 때문에 금방 갔다 옵니다. 자, 기울기와 점. 그래서 이제 오늘 약간 소도구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집에 가시면 이거 좀 뽑아서 갖고 와봐. 이거 좀. 우리가 다우저라는 게 있어요. 다우저. 추예요. 추. 우리가 건축할 때 벽돌공들이 벽돌을 쌀 때 매달아 놓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추. 요거를 이제 위에다가 못을 딱 박아가지고 전 직접 해봤어요. 이걸 직접 공사 현장에서 직접 꼽아본 사람이에요. 벽돌 쌓기를 하면서 직접 이걸 그럼 쭉 늘어뜨리면 이게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그걸 이제 수직이라고 부르죠. 수직. 그죠? 그러면 이 수직선과 90도로 수평이라고 그러죠. 수평은 실제로 건축하는 사람들이 수평을 뭘로 잡느냐? 물로 잡아요. 물. 그래서 아주 먼 곳에 수평을 잡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관을, 투명한 관이 있어요. 투명한 관. 투명한 관을 여기서 한 사람이 들고 있고 여기서 한 사람이 들고 있고 그럼 물이 딱 정확하게 중력에 의해서 물이 딱 멈추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딱 표시하고 연결하면 이게 수평이에요. 우리가 수평을 지기 위해서 호수를 이렇게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이 아주 얇은 투명한 관에다가 이거 건축업자들이 많이 가지고 다녀요. 그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수평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레벨이라고, LEVEL, 레벨이라고 이제, 레벨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런 기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요걸로 이제, 기포가 딱 중앙에 와야지 이제 이게 수평인 거죠. 그게 수평선이죠. 그림을 배우려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맨 처음.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 아니, 어떡하냐, 이거? 보드마크인데 왜 이렇게 안 지워져? 보드마크인데 왜 이렇게 안 지워져? 휴지로 띄워서 바꿔줘요. 그렇지. 이게 불량이구나. 다 끝나면 물로 한번 싹 하고서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좀 약간 이게 불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칠판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너무 좀 보통 보도 잘 안 지워지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들 개인과외하고 다닐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 터미네이터 영화 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너 터미네이터 영화 본 적 있어? 그럼 이제 본 적 있대. 이제 좀 예전이니까. 뭐 1, 2, 3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터미네이터 로봇이 사물을 보는 그 화면이 나와요. 그 영화를 딱 보면은 터미네이터에서. 근데 보통 로봇이 등장하는 영화에서 로봇이 사물을 볼 때, 그렇지. 컴퓨터, AI는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이제 X축, Y축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X축인 거야, 이게. X축. 수직선이 Y축이에요. X축, Y축에서 오른쪽으로 4칸, 아래로 3칸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처음에 컴퓨터가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I라는 영화라든가 로봇이 나오는 그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아이로봇이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 막 수평으로 점을 찍어요. 그런 다음에 세로로 점을 찍어요. 그 영화에 직접 그렇게 나옵니다. 컴퓨터와 로봇이 X축, Y축으로 사물을 인식한다는 걸 그 영화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은 X축, AI는 X축, Y축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건 내 생각이에요. AI는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다 차원을 넘나드는 두뇌를 갖고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직관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직관력. 왜? 그러니까 미래를 느끼기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왜 차원을 넘나듭니까? 두뇌가. 그게 인간의 두뇌와 AI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책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은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을 능가하기는 힘들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 95%는 AI가 능가할 수 있어. 그러나 5% 정도는 인간을 절대 능가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 AI는 차원을 넘나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는 다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원래 갖고 있어요. 원래. 그게 약간 신적인 능력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나눠 갖고 있, 신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자, 터미네이터 얘기로 다시 들어가서, 그럼 이제 터미네이터는 안 돼. 그러면 터미네이터가 화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에 딱 보면 가운데 십자가가 딱 있어요. 이렇게. X축, Y축으로 사물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화에 보면 실제로 이 십자가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직관과
관찰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관찰력을 다듬어주는 수업이 미술 수업이에요, 실은. 관찰력을 키우는 수업인 거예요. 저한테 배우는 수업이라는 거. 그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그러면 입시미술에서 똑같이 그리기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나 관찰력 무지무지 좋아요라고 주제만나고 쳐봐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나 미대 갈 거예요. 나 관찰력 엄청 좋아요. 굉장히 컴퓨터와 같은 관찰력을 갖고 있어요. 얘기를 해요. 그럼 증명해봐. 그럼 네가 관찰을 잘한다고 증명을 해봐. 그게 그림이에요. 그게 입시미술이야. 알았어. 관찰력 좋다. 말만 들어가 내가 모르겠어. 증명해봐. 단 3시간 내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3시간 동안 석고대생을 되게 잘 그려야 되는 거죠. 3시간, 3시간 반 정도. 저도 이제 그런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을 한 거예요. 미술대학을. 그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증명이 뭐냐? 똑같이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찰한 것을 내가 비슷하게 그리지 못해. 그럼 남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관찰력이 안 좋네. 탈락. 안 뽑는 거예요. 안 뽑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미술대학이 성적순으로 뽑는 데가 많아요. 성적순으로. 왜 그러냐면은 관찰력이 좋은 애만 뽑았더니 너무 관찰력에 매몰돼서 저런 어떤 추상화라든가 새로운 예술로 뻗어나가는 힘이 좀 약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대7, 2대8 정도로 아예 미술 안 배운 애들을 뽑아요. 특히 사실 국민대 디자인과에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아예 기초가 없는 애들, 미술학원 안 다니는 애들 뽑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디자인과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회사에 취직해서 혼나요. 기초가 너무 없으니까. 그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회사는 바쁘잖아요. 알았어. 나 좋은 아이디어 있다고, 알았어. 빨리 그려봐. 근데 이걸 못하는 거야. 왜? 미술학원 안 다녔거든. 그러니까 회사 취직해서 얘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대학교는 뭐 학점 오케이. 교수님은 시간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 다닐 때는 5시간 동안 내가 집에서 그려가지고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근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돼? 10초 만에 그려야 돼. 아이디어 있어? 알았어. 그럼 너 이걸 어떻게 바꿔 쓰면 좋겠어? 빨리 그려봐. 그럼 보통 다른 그림 배우는 애들은 10초 만에 그리거든요. 어떡하지? 10분 정도 못 그리는데 어떡하지? 맨날 그 대학교에서 5시간 동안 그려가지고 평가받고 이랬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러니까 순수회화다. 내가 취직 안 할 거야 나는. 그러면 성적만 가지고 대학 가서 졸업한 다음에 작가 되면 돼요. 근데 디자인과는 굉장히 곤란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약간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디자인 대학에서는 아마 기초를 시험을 볼 거예요. 뽑을 때. 왜냐면은 이게 대학에서 이제 좀 약간 자꾸 새끼로 빠지는데, 대학에서 국민대 애들, 회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대 애들 뽑았더니 안 되겠어, 못 쓰겠어. 이렇게 평가해버려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도 우리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해서 얘가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뽑을 때부터 이제 기초가 있는 애를 다시 뽑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순수회화는 좀 다른 서양화, 동양화 이런 쪽은 조소 이런 쪽은 먹네. 조소는 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학교 가서 배우면 되고, 이쪽은 지금도 기초 없이 뽑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미대 입시가 어떻게 됐냐면은 미술 잘하는 애는 떨어지고 수학 잘하는 애가 붙는 거예요. 홍대 미대를. 뭐 이대 미대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적으로 뽑아버리니까. 성적으로. 그래가지고 뉴스가 나왔는데 미술학원을 안 가고 수학학원을 다닌대요. 선화예고 그 서울예고 애들이. 왜냐면 성적 장학생으로 들어가려고. 이게 힘드니까. 이거는 약간
노동이란 말이에요. 그림을 잘 그리는 수련을 한다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걔네들은 원래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선호하고 서울. 그러니까 수학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미대 합격하려고. 아무튼 지금 요즘 세태가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 넘어가고. 자, 그래서 자, 그거 좀 아까 내가 이거 이게 있어야 돼. 이 가서 시를 좀 바느질 할 때 쓰는 실 있지. 시를 어쨌든 구해와봐. 내려가서 밑에서 어디 있었는데 내가 지금 첫 수업이라 준비가 좀 다 안 돼가지고 추 이제 잠시 후에 추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추예요. 추. 근데 이건 굵어서 지금 수직으로 안 보일 거예요.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 밑에다 뭐를 달던 간에 줄은 수직 중력 지구 중심을 평균적으로 지구 중심을 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수직이 돼요. 그래서 그림을 배우려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직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돼요. 그 다음에 수평 감각이 생겨요. 왜 제가 수직에 대한 감각을 익히라고 하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수평을 관찰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정말이에요. 수평선이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는. 있을 것 같죠? 나중에 그림을 배우면 알게 돼요. 주변에서 수평선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수평선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닷가에 가야 돼요. 바닷가. 그럼 진짜 근데 바다도 완벽한 수평은 아니에요. 지구가 둥글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볼록하지. 근데 딱 짧게 보면은 내 눈앞에 한 이 정도만 본다. 그럼 그게 수평선이에요. 바다. 근데 우리가 호수를 가잖아요. 호수. 지평선이 수평선일 확률은 있긴 한데 아닐 수도 있어요. 한쪽이 높을 수도 있어요. 땅이. 그렇잖아요. 땅이라는 거는 여기 흙기도 쌓여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사막을 간다 해도 넓은 사막을 간다 해도 내가 그 사막에서 완벽한 수평선을 본다는 건 거의 확률이 희박해요. 바람이 부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수평 수직 감각이 뛰어난 AI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찰력을 기르기가 지극히 어려워요. 근데 그걸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막 조상 대대로 그림을 했던 집안에서 타고난 애들은 안 가르쳐줘도 그냥 그래요. 뭐 그 100명 중에 한두 명이지 뭐 100명 중에 한 명의 확률로. 그 실이야. 바로 그 실이야. 그래서 수직 감각을 길러야 된다. 수직 감각을 기르지 않으면 그림이 느는 속도가 느려져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수용 기간이 길어져. 이 수직 감각이 약하면 제 수업을 따라오기가 좀 어려워. 근데 괜찮아. 못 따라와도 돼. 왜냐면 2차, 3차 저 뒤에 우리 친구 합기도 관장했던 친구인데 한 번에서 못하면 한 10번 시키잖아. 그치? 그 과정에서 한 번에 얘가 통과를 못해.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와서 한 번 더 하라 그래. 다시 원점으로 한번 이게 사실 미술도 이게 있어요. 1차 과정을 통과를 못해. 그럼 일단 쭉 가. 15차씩까지 쭉 가. 그 다음에 다시 이 와서 또 하면 돼. 또.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습이 가능하니까. 이론은 배웠으니까 자습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수업은 뭐냐? 자습이 가능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런 풀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실을 꼽아요. 이렇게 어디 꼽을까? 이렇게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수직선이에요. 밑에 어떤 형태가 있는 건 상관없어요. 지가 알아서 무게 중심을 잡으니까. 이게 수직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전에 초등학생들 개인 과외를 다닐 때 집에 딱 가면 그 엄마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 수직 간격을 길러야 되니까 아이가 조금이라도 오래 머무는 공간에 전부 이걸 매달아 놓으세요. 그래. 자, 식탁 위에 매달아 놓고 자기 책상 뭐 오른쪽이나 왼쪽 매달아 놓고 늘 어딘가에 매달아 놔. 아이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매달아 놓는 거죠. 자, 수직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이 기둥을 수직으로 건설을 하긴 해요. 근데 수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 인테리어 업자가 좀 불량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어요. 바닥도 수평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이게 이 책상 수평인 것 같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아니란 말이에요. 물 부으면 한쪽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자연계에서 우리가 수직 수평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자주 봐야 되는 거야. 이거를 보면은 아 이게 수직이구나. 아 이게 수직이구나 이래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이건 미술 수업하고 상관없이 자기 자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그 주변에다가 이걸 매달아 놔야 돼요. 밑에다가 뭘 다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뭐 보기 좋은 거 아무거나 달아놓으면 되고 돌멩이 달아놔도 돼요. 무조건 수직이 되니까. 바람만 안 불면 이게 지금 내가 흔들려서 그런 거고 알겠죠? 이 줄을 좀 길게 한 2m 정도. 그래서 내 시선이 그 매달아놓은 줄에 한 이 정도 있게끔 저기 매달면은 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되면 내 시선이 이 정도 이 수직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가급적 자주 봐야 되고 커피 마시면서 봐야 되고 쉴 때 봐야 되고 이걸 얼마나 이 수직선을 자주 보느냐에 의해서 그림이 얼마나 빨리 느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자, 왜 그러냐? 기울기하고 점이라 그랬어요. 일단 원래 이게 기울기와 점이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지금 저기 마티스 그림도 지금 잠시 들고 있어봐. 잠시. 좋아. 자, 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왕 수직선 나온 김에 기울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넘어가요. 기울기. 원래 미술학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첫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첫 수업이. 근데 이렇게 하는 미술학원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두뇌가 관찰력을 늘리려면은 그 수업 단계가 어떻게 시작돼야 되는가를 이제 30년 이상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학원 다닐 때부터. 근데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림이 빨리 늘겠다. 이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미술학원 가면 선연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선연습을 시작할 때 옆에다가 이거 하나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매달아 놓고 수직선 긋는 연습을 하면 얼마나 좋아. 이 단계가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피아노 배울 때 기초 잘못 배운 피아노 그거를 그 선생님이 고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전 들어봤거든요. 잘못 배운 피아노. 동네 피아노를 콩쿨 피아노로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야. 동네에서. 우리 장관장님 동네 검도를 교정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 어떻게? 어렵지? 얘기해봐봐. 기초를 배웠을 때 1년이면 그거 잘못된 기초를 수정하는데 5년, 10년 그렇지. 수정하는데 5년, 10년 걸리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무술, 피아노, 미술도 약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진짜 잘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수직 감각이라는 거예요. 수직 감각. 그것부터 해야 된다. 네. 그래 우린 두뇌가 바뀌어요. 두뇌가 바뀐단 말이에요. 자, 수직 감각이 뭐냐면 보통 이제 그림을 그려봐 그러면은 이거 비슷하게 그리거든요. 다 비슷하게. 근데 똑같이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똑같이 그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수직 감각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보면은 아니야 괜찮아. 이 지점이 마티스 이 여인의 이 팔뚝을 봅시다. 이게 이제 수직 감각을 기르기가 참 어려운. 나중에 이거 따라 그리기 시킵니다. 실수. 근데 지금은 너무 어려워서 안 돼요. 안 돼. 두뇌가 쥐가 난다고 이거 지나버려요. 이거 시키면 지나버려. 그러니까 제가 쥐 안 나게 할 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딱 쥐 안 나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지점이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게 수직선에서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무슨 분기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점에서 위선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아랫선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점과 기울기라고 그랬죠. 오늘. 점과 기울기. 이게 굉장히 예민해져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민할 수가 있느냐. 자, 그림을 집에 이제 이런 그림들 뭐든 상관없어요. 좀 단순한 그림을 놓고 옆에다가 수직선을 옮겨봐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이제 멈췄다고 치고, 그럼 이게 쫙 옮겨봐봐. 그러면은 여기가 분기점일 때, 자, 수직선, 이게 선이 얘랑 만나게 돼 있어. 가장 먼저. 이 점과 수직선이 가장 먼저 만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인식하고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자, 수직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옆에서 그리면 잘 몰라요. 앞에서 그려야 돼. 자, 이게 수직선이라고 치고 이 마티스의 팔을 그릴 때 이 점이 중요해요. 꺾이는 점이 여기예요. 이게 점이에요. 근데 이 점에서 윗선은 기울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래 보니까 얘보다는 이 각도보다는 이게 만약에 1.5도라면 약간 더 이렇게 가는구나. 한 2도, 2.0도 되는구나. 이게 점과 기울기예요. 첫 수업. 가장 중요한 수업. 점과 기울기를 보는 눈만 기르면 이 형태 감각은 끝나는 거예요. 관찰력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이거를 어린이들한테 말기 이제 초등학교 보통 저는 남자애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여자애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받았어요. 학생들을. 왜? 그 전부터 받으면 다른 애들을 방해해버려요. 얘가. 수업을. 같이 할 수가 없어. 지금 6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주먹이도 안 돼. 주먹이 오면 이게 시끄러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한단 말이에요. 보통. 뇌과학적으로 9세, 10세경이 되면 아주 자유스러운 그림을 그리다가 형태를 비슷하게 그린 그림을 부러워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안 부러워요, 애들이. 추상화를 그려요. 그게 뇌과학의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예요. 그래서 9세, 10세경에는 바로 이런 수업을 그 애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잘 따라와요. 그때가 되면은 비슷하게 그린 사람들이 잘 그린다는 인식이 생기고 그 전에는 그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1차 수업이 거의 이제 뭐 됐는데 잠시 후에 실습에 들어갑니다. 근데 긴장하지 마시고 스케치북 가져왔어? 어디 있어?
스케치북 분배 좀 해주세요. 네, 스케치북 하나씩. 그리고 칼 찾았지, 칼. 제가 이제 미술 연필 깎는 법이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데 오늘은 그냥 각자 깎으세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미술 연필처럼 깎잖아요. 다 부러져. 왜 힘 조절이 안 돼. 그래서 그냥 각자 초등학교 때 깎던 그렇게 깎으면 돼. 근데 나중에 정식 그림 스케치로 들어갈 때는 입시생처럼 깎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알 필요가 없어요. 각자 쉬는 시간에 연필 깎아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1부 수업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 끝나서 2부 수업 할 건데 지금 약간 1차 수업이라 좀 길었어요. 강의가 길었는데 2차는 짧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리엔테이션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2차 수업이 사실은 1부 수업인 거지 따지자면. 자 수업 끝, 자 휴식 시간, 자 연필하고 다 준비하고 스케치북 분배. 네네.